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끝없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으로는 정부가 지난주에 규제 완화 대책을 또 내놓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가시지 않는 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국토부는 집값 하락 지역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또 조만간 규제 지역을 해제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관심 지역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 왔고요. 가치 높은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지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갈 곳은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연장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기대감이 높은 곳이죠.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타운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역시나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을 투자처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많이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지역들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갈 곳 강동구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덕동이고요. 1.5룸으로 나뉘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실제 투자가가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9호선 연장 사업의 혜택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 좀 왔습니다. 날씨가 좋죠. 만연한 가을이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겨울 저 상당히 좀 추워서 많이 좀 싫어하는데 또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항상 또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도 건강도 항상 또 꾸준히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대출에 대한 이런 규제가 풀렸다거나 말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내부를 살펴보면은 DSR 규제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시장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조정 시장이 계속 길어지면서 금리의 사이클은 상당히 짧지만 부동산의 사이클은 상당히 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조짐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고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어느 정도 조정 상태가 끝나면서 20년대 초반 가격 정도 수준으로 또 회귀를 했고 아무래도 이 거의 조정 장세가 끝날 턴어라운드를 보일 조짐이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토지나 또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거에 대한 매매 문의가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거래량도 점점 더 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서울시 안에는 또 입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꾸준히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곳에 내가 거주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들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싶고 입지가 좋고 개발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고 환경이 좋고 이러한 입지는 굉장히 찾아내야 상당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입지들은 먼저 선점하셔서 오랫동안 거주를 한다라면은 추후에는 결국에는 이런 양극화 현상과 인구의 밀집 자체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도 턴어라운드 할 시기에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력을 보여주는 것이 입지가 좋은 곳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형 교통망의 개발들 그리고 요즘에 한참 활기를 하고 있는 정비 사업들, 역세권 시프트나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모아타운들, 신속통합 기획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 많은 환경의 변화를 또 일으키고 있고 주거 환경을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고 또한 교통의 개발도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주택만 깔끔하게 지어놓는 것도 좋겠지만 그에 따르는 교통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과 학군과 또 상업시설들 또 이러한 요충지들, 직업군들, 직장군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많게 또 배제되어 있는지 내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점수를 봤을 때 앞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가면 갈수록 이러한 반등 기회에서도 반등이 되는 시장의 시점에서도 더욱더 큰 반등을 가리킬 수밖에 없고 그만큼 앞으로 가치가 높다라는 것. 우리나라는 더욱더 땅이 좁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와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재테크를 떼려 뗄 수 없다라는 것까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역이죠.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이죠. 고덕동은요. 아무래도 강동구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 동남권 쪽에 위치한 또 지역인데 아무래도 강남 3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따르면 그 오른쪽에 위치한 또 강동구인데 개발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도 서울시 안에서도 개발이 많고 노후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져 있고 주변이 도시화가 너무나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후로 남은 보유 지역이죠. 신속통합 개발이나 또 역세권 시프트랄지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입지에 다양한 큰 개발들도 함께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9호선의 샘터공원역 자체를요, 이제 도보 약 1분권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하철 들어오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이 또 더군다나 9호선이면 더욱더 좋은 이런 황금 노선이고요. 역세권이 더욱더 가깝다라는 것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나 또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곳에 위치한 1.5룸 형태의 주택이에요. 아무래도 노후도된 주택의 지역이 많다 보니까 1.5룸 형태이고 면적 자체도 한 29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지역들은 서울시에서도 노후도된 지역들은 대지 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것이 뭐 물론 반지하가 됐던 뭐 1층이 됐건 2층이 됐건 층수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고요. 토지의 지분이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는지 또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지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지역이 토지 지분 자체가 대지 지분 6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대지 지분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토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평당 높기 때문에 상당히 6평이라면은 그러한 토지의 가치만큼이라도 토지의 가치만큼 그런 가격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억 7천에서요. 4억 7,500만 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노후도된 지역들은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나 이런 수요층 자체가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전세를 안고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9호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울의 9호선 상당히 또 유명한 노선으로 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황금 노선으로 불리우는 이런 9호선들 거기에 연장선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도보로 한 30초, 1분이면 갈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 없었던 업무 단지가 생겨나잖아요. 그 지역에 주거시설만 많고 이런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많다 보면은 직장군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인데 아무래도 주변에 대규모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앞으로 향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발의 소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이랄지 업무시설이랄지 주거지역이랄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발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유망하죠. 신속통합 기획이랄지 이번에 모아타운이나 상당히 많은 개발의 방향성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교통과 또 개발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면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로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 갖고 있는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고덕동의 위치죠. 고덕동 자체도 지도상에 보시면은 한강변과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바로 한강변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서 바로 빠져나오면은 위치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한강변과도 가까운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에 뭐 미사 신도시나 또 위례 신도시 또는 미사 또 고덕의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랄지 이곳에 요즘에 최근에 조정들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치에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9호선의 연장 사업이랄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 비즈밸리 자체가 업무타운이에요. 업무타운이 상당히 넓게 150여 개 기업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타운과 주거시설과 학군과 또 이러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이랄지 도로망이 좋아지고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학군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직장군이 들어오고 한강변과 가깝고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이로운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당히 유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또 한강변과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간선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올림픽대로 또 강변북로 이번에 뭐 강변북로의 지화 사업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화 사업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랄지 현재 주변에서 바로 공사하고 있는 구리에서 시작돼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바로 공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도로망과 지하철과 이곳에 속속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의 이동성이 더욱더 좋아지고 현재보다도 이동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요건들과 강남권과 영등포, 여의도 번역까지도 9호선을 타고서 급행을 이용할 수 있고 또 5호선을 이용한다면은 도심권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과 자차를 이용하시더라도 적당한 좋은 교통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덕 2-2지구를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고덕 1지구나 고덕 2-1지구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노도 면에서 2-2지구가 가장 또 훌륭한 점수를 가지고 있고 동해울이나 노후도 그게 또 이런 노후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와 함께 저층 주거지의 매력은 2-2지구가 가장 최근 좋은 입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대편에 이런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도 생겨나기 때문에 큰 도로를 끼고서 역세권과 또 이런 대형 업무타운이 바로 맞은편에 생겨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즘에 학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모아타운에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 역시도 학군들을 상당히 많이 끼고 있고 중고등학교 또 공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그러한 점수들 이러한 노후도와 가감점, 호수밀도, 접두율, 또 필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현재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시 2040에서도 이제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를 했죠. 이것이 가장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정비 사업들, 또 재건축들, 재개발들 이런 것들이 이런 35층 높이 규제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고층화가 되고 슬리화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한강변에 있는 이러한 고층화된 빌딩들과 함께 한강변 위주로서의 다양한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법 쪽에서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유연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고덕 비즈밸리 자체도 이제 필지별로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한 시설들 자체가 현재 이 지역에 없었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죠.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해서 150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일자리가 없었던 지역들이 또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지식산업센터랄지 뭐 상가들이랄지 그런 것들이 같이 윈윈하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상가시설도 좋아지고 또 주변에 번화가가 생겨나고 유명 거리들이 생겨나고 한강변과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일자리 타운과 함께 주변의 주거시설들도 직주 근접의 장점적인 요소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자리 타운이 이렇게 대규모로 생겨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희소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제 일자리가 많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센터공원역 9호선의 연장 사업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8호선이랄지 5호선이랄지 강동구 지역에 이제 막대하게 다양한 노선들이 연장 사업을 통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좀 교통편이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역사가 생겨나면서 교통편들이 원활해지고 이동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강남 4구로서 불릴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죠. 일자리와 또 대형 교통망들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구리에서 시작돼서 이제 세종까지 연결되는 현재 이제 안성까지 도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24년도까지 세종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주변에 고속도로와 IC가 바로 인접해 있다. 이동성이 너무나 좋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또 서울권을 이동하거나 그런 것들이 더욱더 좋은 요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교통망의 개발들도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의 개발이다 보니까 더욱더 큰 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즉 이러한 개발에 투자 비용들이 투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토지값으로 그것이 또 흡수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공시지가의 상승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억 7천에서요. 현재 4억 7천5백만 원에 형성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가 자체가 2억 6천에서 한 2억 6천 5백만 원 현재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에 유망한 지역들 자체는 현재 이제 2억 원대 초반에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 수익형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110에서 한 12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강동구 고덕동의 이런 다세대 주택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형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월 12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임대 수익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참 좋잖아요. 많은 직장인들도 역시나 이 지역도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강남에서 일자리 참 많은 역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지금 실제 투자가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투자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소액 투자로 접근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지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강남구로 넘어왔습니다. 강남구는 또 메인 상권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강남구에서는 또 유명한 테헤란로가 가지고 있죠. 이 테헤란로의 다양한 업무처들이 집중되어져 있고 인프라 시설도 그에 걸맞게 그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뛰어나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의 메인 상권들 또 일자리가 가장 무수히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또 상당히 수요층이 많은 1, 2인 가구에 상당히 적합한 그러한 투자처 그런 것들이 이 바로 오피스텔의 이런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를 타겟으로 상당히 많은 수요층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임차 걱정 없이 공실 걱정 없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고 많이 찾는 수요층이 풍부한 또 강남구 역삼동의 메인 위치로 또 왔습니다. 자, 2호선 역삼역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도보권으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면은 이용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지역도 1.5룸 형태의 오피스텔이죠. 원룸은 너무 작고요. 1.5룸 형태가 자체가 어느 정도 공간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도 아마 1.5룸 형태의 상당히 이런 주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4억 6천에서요. 4억 7천5백만 원 정도의 현재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높은 지역들 또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요층의 확보를 통해서 높은 전세가율이 현재 측정되어 있고 현재 흡수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4,50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역삼동은요, 일자리가 많은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인프라 시설도 확충이 되어져 있겠죠. 너무나 좋은 인프라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먹거리랄지, 뭐 즐길 거리, 뭐 운동이랄지 주변에 뭐 이러한 원스톱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현재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이 지역은 1, 2인 가구가 너무나 주 타겟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도 1, 2인 가구 자체가 상당히 많은 타겟이 되고 있고 그러한 가구 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임차 수요 자체를 공략할 수 있는 주택의 시설들도 많이 보셔야 되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개발 호재 없으면 안 되겠죠. 주변에서 개발이 지금도 좋지만 대형 개발을 품고 있죠. 마이스산업단지랄지 GBC 건설이랄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도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직장군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은 직장군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1, 2인 가구의 수요층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죠. 자, 전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구죠. 강남구가 왜 강남 강조를 드리냐면은 일자리가 가장 많아요. 서울에서도 일자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강남구가 일자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한 탄탄한 일자리 수요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강남구의 가장 큰 특색으로 또 보여주고 있고요.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를 보시자면은 일단 3분의 1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의 주거 트렌드도 이제 시장에서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상 이런 공시지가의 추세도 상위권을 항상 랭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승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역삼역이 보이죠?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삼역의 메인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의 위치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테헤란로의 메인 라인에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와 함께 좌측에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시설이 대형 규모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지만 지하철 노선도 많고 기본적으로 교통이나 인프라 시설이 깔려져 있지만 더욱더 대형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것이 테헤란로의 중심축이고 그만큼 주변에 가용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싶은데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 그것은 이 지역의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다양한 개발들과 함께 거주하려는 그런 니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 중심축으로 다양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나 현대차 GBC랄지 잠실의 마이스산업단지랄지 영동대로의 개발 사업까지 이런 지화까지 너무나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런 개발이 완성이 되는 단계 25년도, 26년도 이제 완성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것이 완성되면은 일자리가 더욱더 많아지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고 사람들이 더욱더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주택들은 상당히 이러한 공급 부족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 이것은 곧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로 풀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GBC도 상당히 경제 파급 효과적인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자면은 고용 창출 효과가 122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만큼 더욱더 늘어나요.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따르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대형 개발의 소식으로 항상 분류를 하고 있죠. 자, 현대차 GBC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영동대로를 떠나서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랜드마크 기능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코엑스의 지하 상권, 또 가양각색의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차와 함께 이런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교통편을 더 좋게 만들어야겠죠. 그로 인해서 지하 공간에 새로운 대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거기에 뭐 GTX나 또 이런 대형 라인들, KTX나 위례 신사선, 광역철도 중심으로 통합 역사가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과 또 지하 공간의 새로운 이런 랜드마크성 공간들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대형 개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개발 사업들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교통망도 지금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강남권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신분단선의 개발 사업이랄지 강남권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GTX 역사들 자체도 무려 세 정거장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 수서, 양재 이어지는 이런 GTX 라인들도 강남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GTX 교통망들 이곳에 무조건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억 6,500에서요. 4억 7,500만 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수익률이나 수익형이나 또는 투자처로서 상당히 좋은 합리적인 가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시 자체가 4억 원대 초반대 현재 흡수가 충분히 되고 있고요.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흡수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500에서 5천만 원이면 접근할 수 있는 또 가격대를 상당히 소액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000에서 2천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월세가 한 130에서 150까지도 현재 흡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은 수익형으로도 훌륭한 또 오피스텔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삼동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참 임대 수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1.5룸으로 분리형으로 지금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지역에 대한 더 깊숙한 정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세미나 마련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필수니까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의 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그 흐름들 먼저 좀 짚어드리면서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는요. 요즘 이제 임대차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계속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재에 대한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임대차 시장의 대응 전략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지 이 부분 2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연일 지속되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량의 하락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위축되는 시장에 연이어 뉴스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시장 상황을 돌아보시면은 전세 가격의 하락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존 임대인들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가야 되는 이주 시기에 보증 금액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요. 또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향들도 굉장히 큰 그런 임대차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재 임대차 시장의 상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전이었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낮은 금리를 활용한 이런 투자라든가 또는 이런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 현상들도 나타났었고 또한 전세 가격의 상승이 큰 부담이 되지 않았었던 시기가 바로 2020년, 2021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금리
고금리의 그런 요소로 인해서 부담되지 않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되지 않아서 전세 가격이 상승했었던 큰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2년 현재는 인플레이션을 대응을 위한 고금리 정책 또 전반적인 세계적인 그런 긴축 정책에 대한 추세 속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들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상생임대 정책 등을 통해서 기존 전세 갱신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년을 더 거주 5%만 상향시켜서 2년을 더 거주하는 상황들 그리고 상생임대를 통해서 2년 동안 5%의 증액만을 구성을 한다면 주거를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달이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었던 세대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생임대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전세 폭등이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런 기존 전세들에 대한 갱신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임차인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월세 수요 또한 굉장히 증가를 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세 가격의 하락들이 나타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임대인들에 대한 부담감들이라든가 또는 그 전세에 대한 리스크들을 굉장히 또 깡통 전세라든가 역전세에 대한 불안감들이 작용을 했었었고 또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오히려 월세보다도 높아지는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감이 덜하다. 라는 그런 월세 수요가 증가되는 이유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권이라든가 신규 지역들에도 공급 물량이 같이 함께 쏟아지는 상황들이 2022년 중반부터 이제 나타났었죠. 특히나 경기도 뭐 인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10만여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 물량들이 물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의 그런 그 전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의 하락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권에서 서울 지역으로까지 연결되는 연계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세가가 하락되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함께 전이되는 현상들이 같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임대차 시장에 임대 매물들이 점점 쌓여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인 임대차 시장의 분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임대차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요소들, 어떤 위험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세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액 갭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투를 하셨던 젊은 2030 세대뿐만이 아니라 쉽게 이제 보증금액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쉽게 투자를 했었던 이런 요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파트보다도 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전세 임대인은 월세 임대인보다도 소액 투자자가 많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주로 형성이 됐었고요. 전세 금액이 하락된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보증금액 자체가 부담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액을 받고 나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이 이주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까지도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되겠죠. 뭐 기존 임차인이 전세가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던가 또는 요즘은 뭐 보증보험 반환 이제 보험을 든 임차인들도 많기 때문에 보험 반환을 통해서 이제 이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당연히 임대인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임대인이 부담을 져야 된다는 점이고요. 특히나 또 비슷한 상황으로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됐었을 때는 최악의 상황에는 경매까지도 그 물건지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들의 그런 부담이라든가 또 투자를 했다라면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위험 부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거주를 하기 위해서 내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매매 거래량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잘 팔리지도 않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존 집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맞춰야 되는 상황 속에서 분양받은 물건을 임대 놓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가 굉장히 또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들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던 상황 속에서 안정기에 접어들고 하락기에 접어드는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의 그런 상승에 대한 여파,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모두 부담감과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월세 가격이 결국은 상승한다는 것은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와 평형을 이루는 기간까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장기화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장기화라는 것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 내년 중반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부동산 매매 시장, 임대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경기 위축과 경제 침체 위기가 같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축은요, 경기 하락의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요. 부동산 피해에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향후 나타나게 될 정책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대출에 대한 상향, 뭐 그 10억 초과되는 금액들 부동산에 대해서도 1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증액시켜 줄 수 있고 금리의 보존들을 해주겠다라는 정책들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가계부채가 1,900조 정도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적인 부분에 대한 해소로 이것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량을 좀 늘려주고 또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될 수 있는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의 중과 배제를 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무분별한 투자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취득세 중과 배제는 굉장히 폭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또 갈아타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났었던 물건들에 대한 안정적인 거래들 그리고 거래량 증가를 위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취득세를 중과시키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매수할 수 있는 매매 물건들은 계속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들을 증가시켜서 전반적인 경기의 그런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좀 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상생 임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이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들 지금 현재 있는 혜택들 뿐만이 아니라 취득세의 중과 배제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포함되는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도세의 중과 배제 연장 지금 현재 1년까지죠. 올해까지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과 배제를 연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시적인 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도 좀 배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빨리 매물을 소화하고자 내놓는 물건들이 쌓이지 않도록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소하는 방법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든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저가까지 내려갔었을 때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는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려해 보신 후에 매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투자 방법이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의 기존 유지가 계속 진행이 돼 있었을 때는요.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이 같이 함께 동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내년 중반 이후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더 크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세 가격의 상승 이후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을 대비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혜택들을 좀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주택자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투자자라든가 또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정말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응 전략들 이렇게 한번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와 관련된 저희가 시크릿 정보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보까지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부동산의 그런 위기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소수의 부분들은요. 이 지금 시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또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 변화를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금리 기조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내년 이제 중반 정도 이후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될 그런 대응책들을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대시킨 그런 자산가들은 지금 재테크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시크릿 정보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 1대1 무료 고민 상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민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의 자산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또는 지금 어떤 기조로 유지를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전화 상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 오후 1시에는 직접 미팅을 통해서 1대1 고민 상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예약 필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처 중에서 저희가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자, 서초동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서울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전용 면적 28제곱, 29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상승기를 기록했었던 금액의 꼭지점인 금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승기 이전의 금액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인데요. 예상 실투자 금액 5천에서 6천만 원. 자, 지금 현재 전세에 약간 위축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내년 내후년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를 놓으시고 나서 2년 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많습니다. 금리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물량들의 그런 소화되는 영향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년 뒤에는 확실하게 투자 금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 금액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추후에 축소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생활의 인프라, 이곳 서초동에 이주를 하시거나 또는 전입한 세대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초동에는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직장인들이 직장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그래서 임대를 놓으시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지가를 올려줄 수 있는 개발 호재, 미래가치까지 보유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또한 이곳인데요. 바로 교대역 3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에서 교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남부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고속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버스 노선들 그리고 시내버스들의 모든 핵심적인 노선들이 이곳 주변으로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자차 이용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하화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공사비와 시공비를 통해서 이곳이 민자 사업으로 또 같이 함께 정책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인근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현동부터 시작을 해서 반포동 그리고 서초동과 양재동 라인까지 전반적인 모든 지역들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이곳 서초동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접근성이 반포동 라인들은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뭐 투자 금액 10억대 이상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논현동 라인들은 상업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라든가 그런 매수지가 많이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상업지의 연결 라인 중에서는 서초동이 가장 핵심적인 수혜지로서 투자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강남권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경부고속도로 인해서 조금 막혀 있었다라면 이제는 이곳이 지하화되면서 빠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호재로서 가장 큰 수혜지로서 보실 수 있는 지역 바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자, 서초동 인근에는요 서울교육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서초법조타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성모병원이라든가 백화점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연봉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대학생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동쪽 라인으로 강남역 상권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도 한데 롯데칠성부지라든가 코오롱부지는 삼성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60층 이상의 고층 빌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굉장히 크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곳 서초동에서 연결 라인들이 파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덩부사부지의 개발 호재들이 2023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장과 복합 문화시설, 업무시설들이 같이 함께 창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초대로 라인들에서도 롯데칠성부지 또한 코오롱부지와 함께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서초대로 라인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종상향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층들의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는 요소, 충분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가의 상승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될 것이고요. 지상부에는 이제 문화복합지구 공원화 조성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지금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임대가가 5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투자 금액은 약 5천에서 6천인데 조건부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세를 맞추고 나서 잔금을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하락되는 금액이 아닌 지금 하락될 수 있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금액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앞으로 전세 금액이 상승된다면 투자 금액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약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면 약 3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금 상황에 맞춘 전략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앞서서도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분들의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해결책 또 원하신다면 저희가 세미나 마련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안에서는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앞서서 잠시 언급이 됐었던 시크릿 정보까지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꼭 연락 주십시오. 02-2638-3994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편히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